연력학부터 좀 보겠습니다. 노트 없을까요? 있어요? 가능하면 판서 적어드리는 거 좀 다 정리해놓고 보세요. 왜냐면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없는 내용이 좀 다 달라서, 그래서 정리해드리는 대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연력학이라고 얘기하면 여전히 단원 자체는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일과 에너지에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력학을 이제 일과 에너지에 묶어서 보는지, 여기서 뭘 보고 싶은지 얘기를 좀 해보면, 여기서 보고 싶은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가 충분한, 두 번째는 이제 집단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집단을 보고 싶습니다. 집단을 보고 싶어요. 왜냐면 동력학에서는 물체를 많이 다뤄봤자 2개에서 3개 정도 다뤘었던 거고, 여기서는 아예 집단으로 다루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첫 번째 에너지가 충분한 거, 두 번째가 이제 집단으로 다루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개에 따른 결론이 누구냐면, 에너지를 충분히 많이 넣어주는 집단은 기체가 돼요. 기체. 그래서 이 연력학에서는 이제 기체를 다루게 되는 건데, 우리가 다룰 기체는 일반적인 기체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기체는 아니고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해서,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앞에서 동력학 다룰 때도 보면 마찰이나 공기저항 무시하고 보죠. 그런 것처럼 어떤 조건을 걸어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근데 이상기체 조건까지 오늘 체크하지는 않을 거고, 이론적인 얘기 많이 안 하려고 해요. 문제풀이만 좀 보겠습니다. 연력학에서 이제 보고 싶은 건 결국에는 뭐냐면, 얘가 아직까지는 일과 에너지에 묶여 있는 이유는 이 이상기체의 일과 에너지를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일과 에너지를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이상기체가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과 에너지에서 이제 일에 대해서 배웠던 거고, 일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W는 FS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힘이 작용하고 위치가 바뀌면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기체에서 문제는 이제 첫 번째 이 힘이 문제입니다. 기체는 이 힘이 문제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기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보면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작은 풍선이 있었는데 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풍선을 불었어요. 그러면 풍선은 힘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힘이 작용하면서 사방으로 다 커지게 되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여기서 일에서 봤을 때는 이 힘과 이동거리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죠? 서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란해야 됐던 거죠. 너무 많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란하다. 이 2개 성분이 나란해야 돼서 방향을 고려해 줘야 되는데, 지금 풍선으로 치면 그 방향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에서는 저 힘 대신에 누구를 다루기로 했었냐면, 압력을 다루기로 하면서,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이었습니다.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이었어요. 그래서 저 W는 FS에서 F 자리가 뭘로 바뀌게 되니까, 압력으로 바뀌게 되니까, 기호로 한 번만 좀 쓸게요. P는 A분의 F로 바뀌게 되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누구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뒤에 있는 델타 S도 이 앞에 게 바뀌면서 F 분수로 쓸게요. A분의 F로 바뀌게 되면서 뒤에 거에 대신 A가 이제 곱해지는 구조겠죠. A 델타 S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녀석을 확인했으니, 이게 이제 압력이라는 걸 확인했으니 이 녀석을 좀 봐야 될 겁니다. 이 녀석을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체가 하는 일을 볼 건데, 기체가 하는 일은 방금 앞에 그림을 그려드린 것처럼 풍선에서는 안 다를 겁니다. 풍선에서는 다를 수가 없어요. 방향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풍선에서는 다를 수가 없고, 풍선에서 안 다루고 어디서 다룰 거냐라고 얘기하면 피스톤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관 안에서 다룰 겁니다. 관 안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체 입자들이 쭉 들어있고, 이 기체 입자들이 이제 힘을 작용하는 상황을 좀 볼 건데, 이 피스톤에 넣는다 그래도 사실 풍선이랑 달라진 건 크게 없어요. 여전히 기체 입자들이 벽면에 충돌하면서 여기에 힘을 줄 거고, 여기 힘을 줄 거고, 여기 힘을 줄 거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앞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이동거리가 어느 쪽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방향이. 지금 피스톤이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상태로 제한되기 때문에 방향을 우리가 뭘로만 제한시킬 수 있다? X축 위로 제한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제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방향이 제한되면서? 위치 변화를 할게요. 변위의 방향이 제한되면서 누구도 제한된 방향으로 다룰 수가 있는 거고 힘도 제한된 방향으로만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도 제한된 방향으로 다룰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방향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또 하나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요 압력 같은 경우는 스칼라 물리량이에요. 스칼라라고 얘기하면 이제 크기만 다루는 녀석이어서 음의 값이 없습니다. 음의 값이 없는 녀석이고 뒤에 있는 A 델타 S 같은 경우에는 위치 변화량이니까 방향이 이제 부호를 띠게 되면서 이 녀석이 이제 부호를 결정하는 거죠. 얘가 이제 델타 V 부피 변화량이 되면서 부피 변화량이 되면서 이 녀석이 이제 일의 부호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호는 증가 감소를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에서 하는 일은 원래는 W는 F 델타 S. 그래서 요 연력학에서도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요 F 델타 S를 다시 쓰기도 해요. 다시 쓰기도 하는데 우선은 우리가 먼저 익숙해져야 되는 건 P 델타 V. 요거 결론부터 좀 드릴게요. 우리가 좀 먼저 익숙해져야 되는 건 P 델타 V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요걸 이제 이상기체가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일을 봤으니까 누굴 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상기체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원래는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같은 것도 증명했던 과정을 보면 결국엔 저거 좀 다시 쓰긴 해야 돼요. 결국엔 얘도 W는 F 델타 S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 거고 에너지를 통해서 일을 다시 전환시키는 관계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관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 종류를 결국엔 증명하는 과정이 일의 종류를 증명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종류가? 이 힘의 종류가 누구를 결정한다? 에너지 종류를 결정하게 돼요. 에너지 종류를 결정하게 되고 우리 힘의 종류라고 얘기하면 배웠던 것도 이제 쭉 다 나오는 거죠. 힘의 종류라고 얘기하면 이 앞에서 이런 힘은 힘의 종류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기체 입자가 벽면에 충돌하는 힘은 힘의 종류가 아니고 힘의 종류라고 다를 법한 녀석은 뭐 중력 같은 거 질량산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이 중력이었던 거고, 뭐 전기력 같은 거. 이런 애들이 이제 힘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힘의 종류가 되는 거니까 이 힘들이 뭘 결정하는 거고 다시 에너지 종류로 내려오는 거고. 에너지 종류로 내려오는 거고 중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 정도로 해볼게요. 전기 에너지 같은 애들이 이제 쭉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얘기하는 이상기체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원래는 요걸 다 합쳐서 말해야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이상기체 조건을 한 번만 넣을게요. 이상기체는 조건이 뭐가 들어가냐면 입자 간의 상호작용을 무시할 겁니다.
입자 간의 상호작용을 무시한다는 게 뭐냐면 이거 지금 질량 사이죠? 전하 사이죠? 여기서 입자들의 종류를 쭉 나열해 준 거여서 얘네들을 다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녀석들을 다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힘에 대한 얘기가 싹 다 사라지면서 누구에 대한 얘기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도 다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그럼 결국에는 이상기체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냐? 라고 얘기하면 힘이 사라져도 남아있는 에너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중력이나 이런 애들이 만들어준 게 아니죠. 외력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는 케이스여서 얘가 이제 2분의 1 mv 제곱이 남아있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상기체가 가질 수 있는 이걸 이제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할 건데, 내부 에너지는 누구의 총합이 된다?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 됩니다. 근데 이제 화학 같이 듣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입자 수가 한두 개가 아니죠. 내가 더해야 되는 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에너지가 충분한 집단에 다를 거여서 우리가 이제 다루는 게 한두 개 레벨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 개 레벨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 구하겠다는 건 개개인에 다 더해서 볼 수는 없으니까 평균 운동 에너지 입자수를 곱하게 돼요. 입자수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할 거고, 공식으로 한 번만 적어보면 내부 에너지는 대문자 U를 좀 적을 겁니다. U로 적고, 운동 에너지 총합이니까 시그마 EK로 적고,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해서 보겠다. 근데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할 자신이 없으니까 어떤 운동 에너지 갖고 와서 평균, 그럼 바로 쓸 거예요. EK 바로 적어서 거기다가 입자수를 곱해줄 겁니다. 이렇게 볼 건데, 보통 누구는 또 관심이 없냐면 얘는 사실 많이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 밑에서 피스톤 같은 걸 사용했는데 우리는 보통 밀폐된 용기를 사용해서 입자수 변화는 안 봅니다. 입자수는 고정이어서 보통은 잘 안 다루고, 결국엔 누구만 좀 관심 있게 보게 되냐면 이 녀석만 좀 관심 있게 보게 돼서 요 평균 운동 에너지가 누구에 비례하냐면 T 절대 온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에서 다루고 싶은 건 요 이제 이 페이지가 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전반적인 설명은 다 끝난 거고, 이걸 이제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사실 설명이 이 정도까지 오면 동력학이랑 크게 다를 건 없어 보여요. 왜냐면 내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물리량도 너무 많고 내용도 많이 봐야 돼서 사실 좀 정신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해야 되는 거는 되게 심플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력학에서 해야 되는 작업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력학에서 80% 이상의 문제는 뭘로 풀 거냐면 연력학 제1법칙으로 풀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으로 풀 겁니다. 연력학 제1법칙의 이제 다른 이름은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원래는 이제 동력학에서 역학적 에너지에서 다뤘던 의미 그대로 보면 이 녀석은 처음 에너지 합이 나중 에너지 합이랑 같은 구조를 띄어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 에너지 합이 나중 에너지 합이랑, 요게 이제 원래는 보존의 의미죠. 왜냐면 앞에서 운동량 보존할 때도 어떻게 해요? 처음 운동량 합이 나중 운동량 합과 같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어떻게 해요? 처음 역학적 에너지 합이 나중 역학적 에너지 합과 같다. 이렇게 할 건데, 요 1법칙에서는 요 의미보다는 큰 틀에서는 원인 제공과 결과 도출에 좀 더 가까운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 원인 제공과 결과 도출에 좀 더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린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이제 기체죠. 기체한테서 이제 변화가 왜 생기는가 하고 본다면, 예를 들면 그 찌그러진 탁구공 어떻게 부풀리죠? 뜨거운 물에 넣죠. 그래서 뜨거운 물에 넣는 것처럼 뭔가 열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원인이 돼요. 다른 말로 이제 열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량이 이제 원인 제공을 해줘서 그 원인 제공에 대한 결과가 기체한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 이게 첫 번째로 이제 기체가 맞게 되는 결과고, 두 번째로는 기체가 한 일이 됩니다. 기체가 한 일이 돼요. 그래서 원인 제공에서 결과로 도출되는 과정을 좀 볼 거고, 기호로 좀 써보면 요거는 Q, 얘는 이제 변화니까 내부 에너지 대문자 U에다가 델타를 붙여서 볼 거고, 기체가 한 일은 W를 좀 볼 겁니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제일 법칙은 Q는 델타 U 플러스 W입니다. 근데 사실 계속 이제 끌고 오면서도 느껴지지만 동력학의 느낌이 아직 많이 나요. 그래서 동력학의 느낌 이제 여기서 지워버릴 거예요. 동력학에 대한 내용들보다 훨씬 쉽다. 문제풀이를 이것만 주구장창 할 거다. 이걸로 80%를 풀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동력학이 어려웠던 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원끼리 구분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왜냐면 문제 딱 쳐다봤을 때 이걸 뭐 운동량을 써야 되는지 가속도를 써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동력학의 첫 번째 문제고, 동력학의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 동력학은 정확한 숫자를 요구해요. 예를 들면 뭐 속도가 5m/s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속도가 뭐 7m/s라든지, 아니면 운동량이 10kg/m/s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힘든 건데, 연력학에서는 수치 요구를 잘 안 해요. 수치 요구를 잘 안 하고 대신에 뭘 할 거냐면, 여기서 증가와 감소만 확인을 좀 해주면 됩니다. 증가와 감소만 좀 주구장창 확인을 좀 해주면 돼요. 증가 감소만 주구장창 확인해달라는 얘기가 왜 나오게 되는지 한 번만 얘기할게요. 봐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동양에서는 센치를 많이 쓰죠. 길이 단위를. 근데 서양에서는 인치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과학에서 연구하거나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센치를 쓰고 저쪽은 아무렇지 않게 인치를 써버린 거예요. 그럼 단위일치가 안 되죠. 왜냐면 1cm가 1인치가 아니니까. 그럼 단위 환산 과정을 안 거쳐주면 같은 내용을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 열량이라는 거 사실 평상시 되게 쉽게 볼 수 있는데, 어디에 보면 열량이 적혀 있어요? 그렇죠. 과자나 음료수 뒤에 보면 칼로리가 이제 열량입니다. 그래서 얘는 단위를 뭘 써요? 칼로리를 써요. 얘는 킬로칼로리나 칼로리를 씁니다. 칼로리를 써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 앞에서 동력학에서 역학적 에너지나 이런 얘기들 다룰 때 에너지 단위 못 썼어요? 줄을 썼었죠. 대문자 J를 쓰고 줄이라고 적었던 겁니다. 그럼 요거 두 개 지금 같은 단위다, 다른 단위다?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단위 환산 과정이 없으면 요거 두 개를 맞춰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어서 당연하게도 센치랑 인치를 정확하게 단위 환산 못 해주면 일치시켜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칼로리를 줄로 바꾸는 과정을 언급을 안 할 겁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수치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증감만 보는 거예요. 증감만 보는데 하나 조심해야 돼요. 좌변이 칼로리를 쓰고 우변이 줄을 쓰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단위 환산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Q끼리는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Q끼리는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Q끼리는 단위가 맞는 거기 때문에 상황 두 개가 주어지고 열량을 물어보면 열량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상황 두 개가 주어지고 델타 U끼리는 혹은 W끼리는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빨리 왔네요. 아니, 전체 내용 한번 복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력학 1시간 할 거고 뒤에 상대성 이론 1시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연력학이 쉽다고 얘기하는 거는 우선은 진짜 요것만 주구장창 쓸 거예요. 80% 이상 요것만 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 단원들이랑 명확하게 구분돼요. 상대성 이론은 빛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나올 거고,
뒤에 전기 단원에서는 풀마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나올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 봤을 때는 세 개 단원이 다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여서 초월고는 아마 전기까지 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학적 에너지 시험 범위. 근데 어쨌든 역학적 에너지도 운동, 열, 빛이니까 정확하게 단원이 다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단원에서 써야 되는 풀이가 좀 명확해서 좀 할만할 거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내용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열 에너지 열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가열입니다. 가열이에요. 가열시키겠다는 얘기고 감소하겠다는 건 뭐냐면 냉각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냉각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한 가지 표현만 나오지는 않아서 두 번째 표현들 조금씩만 볼게요. 여기는 지금 열을 가한다는 표현을 종종 쓰고 냉각에서는 열을 뺏는다는 표현을 좀 씁니다. 이렇게 두 가지씩은 좀 생각해 놓으시면 좋겠고 내부 에너지 변화니까 이건 증감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죠. 얘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밑에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내부 에너지는 결국엔 누구한테 영향을 받을 거다? 이거 한 번만 다시 볼게요. 내부 에너지는 전체 운동 에너지 총합을 봐야 되는데 개별에 대한 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 운동 에너지에다가 입자수를 곱할 거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기체 입자는 보통 피스톤에 갇혀서 밀폐된 용기에서 볼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안 볼 거고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의존하는? 평균 운동 에너지에 의존하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다시 누구한테 의존하는? 온도에 의존, 절대 온도에 의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온도 상승, 온도 하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두 개씩 확인을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고 기체가 한 일도 볼게요. 기체가 한 일, 이제 일이 증가한다는 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 두 번째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한다,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 이런 표현 두 가지를 좀 쓸 거고 두 번째 표현을 좀 보면 아까 W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얘로 한번 볼까요? W는 원래는 F∆S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대신 누구를 보자고 했냐면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를 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뭐에만 관심 있다? 크기는 관심 없고 뭐에만? 부호에만 관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부호를 결정할 수 있는 건 누구만 결정할 수 있다? 부피 변화만, 얘만 증감이 있는 거예요. 얘만 증감이 있는 겁니다. 누구는 지금 증가감소 얘기할 수 없다. 압력은 증가감소 얘기할 수 없어요. 압력은 그냥 스칼라 값이어서 압력은 그냥 항상 양수값만 띄는 거고 얘가 증감을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시 플러스에 대한 얘기는 부피가 이제 팽창한다. 여기는 이제 다시 부피가 수축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해주셨으면 좋겠는 건 사실 오늘 이제 앞에서 연력학 1시간 뒤에서 상대성 1시간씩 정리해드린다고 했었는데 연력학에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요 표예요. 요 표는 우선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상황 쳐다보고서 판단이 가능하시면 80% 이상은 이 안에서 다 해결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로 표로 얘기를 좀 해볼 거고 요걸로 이제 실제로 현상을 이제 분석을 좀 해볼 건데 현상을 어디서 볼 거냐면 PV 그래프에서 좀 볼 거예요. PV 그래프에서 좀 볼 건데 PV 그래프 주의사항이 있어서 주의사항 좀 체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그래프들이랑은 좀 궤를 달리하는데 궤를 달리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보셨던 그래프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뭐 위치 시간 그래프 뭐 속도 시간 그래프 아니 뭐 힘 시간 그래프 이런 그래프들 위주로 보셨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형태의 그래프냐면 여러분들 유튜브 보는 거랑 똑같아요. 유튜브 보다가 지루하면 어떻게 해버려요? 어떻게 넘겨요? 밑에 핸드폰에서 빨간 점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지금 X축에 다 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내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얘가 X축에 항상 시간이 놓여있으니까 시간축 딱 잡아서 옆으로 넘기면 내가 지금 보던 영상의 진행 방향을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려고 하는 PV 그래프는 X축이랑 Y축에 누가 있는 거냐면 X축에 이제 부피가 있고 Y축에 이제 압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난 여기서 이 녀석이 현상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현상의 방향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현상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점을 이렇게 해서 뭐 이런 현상이 있다면 이 현상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화살표로 반드시 표시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형태 그래프는 본 적 없죠, 우리. 왜냐면 우리가 항상 봤던 그래프는 X축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값이 있었기 때문에 어김없이 몇 초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0초에서 시작했던 거죠. 0초에서 시작했던 건데 지금 우리가 보는 그래프는 시간축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어디서 시작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허공에 시작해서 허공으로 끝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PV 그래프 이제 왜 보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PV 그래프 왜 보는지 생각을 좀 해보면 얘는 현상을 요걸로 이제 분석하고 싶은 거거든요. 분석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이야기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을 배울 때는 배우는 순간에는 어떻게 배우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워요. 지금도 어떻게 배웠어요? 원인 먼저 설명해주죠. 가열되는 상황과 냉각되는 상황 먼저 얘기해주고 그거에 따른 결과를 얘기를 해주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서 공식을 사용하는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 볼까요? 좀 더 쉬운 공식으로 가죠. 우리 속력 어떻게 얘기해요?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맞아요? 만약에 속력 구해야 되면 문제에서 뭐랑 뭐를 줘요? 시간이랑 이동거리 주죠. 그러니까 배울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우고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쓴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상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웠죠. 뭔가 가열이 일어난다면 내부 에너지가 바뀔 수도 있고 기체가 외부에 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배웠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할 거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뭐를 확인해야 되는지 봐요. 얘네들이 확인할 때는 항상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얘가 1번입니다. 얘가 1번이에요. 얘가 왜 1번이냐면 얘는 아까 W는 뭐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어요? 부피 변화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부피 변화만 확인하면 되니까 부피 변화는 지금 PV 그래프에서 무슨 축으로만 봐주면 돼요? 얘는 X축만 봐주면 돼요. 얘는 X축만 봐주면 되기 때문에 항상 쉽습니다. 항상 쉽고 항상 확인이 가능해요. 지금도 한번 볼까요? X축으로 내려버려요. 그럼 시작하는 부피 어디 있었고? 여기 있었고. 끝나는 부피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거 지금 부피가 어떻게 되는 케이스? 팽창하는 케이스. 부피가 팽창하니까 지금 기체가 일을 받은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케이스죠.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W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얘가 X축에서 다이렉트로 갈 거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얘를 판단해줘야 돼요. 왜냐면 우변을 다 완성시켜야 좌변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변에 대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워버렸는데 한 번 더 하죠. U는 뭘 봐야 된다고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한번 보면 U는 전체 운동에너지 합을 원래는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서 누굴 보기로 했고 평균 운동에너지를 보기로 했던 거고, 평균 운동에너지 누구까지 곱해서? 입자수까지 곱해서 봐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보는 게 밀폐된 용기니까 누구는 날리고 입자수는 날리고 결과적으로 누구만 중요하다? 평균 운동에너지만 중요하다. 근데 얘가 누구에 비례? 절대 온도에 비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델타 U는 누구를 볼 거냐면 델타 T를 볼 거예요. 델타 T를 볼 겁니다. 델타 T를 볼 건데 봐요. 요 그래프는 지금 부피랑 압력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지금 해결한 거잖아요. 근데 누가 해결이 안 돼요? 절대온도. 2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절대온도 T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얘기를 해보면, 절대온도 T는 부피와 압력의
곱으로 구할 겁니다. 부피와 압력의 곱으로 구할 거예요. 그래서 저 1번이랑 2번은 어떻게 많이 얘기하냐면 결론 우선 내려놓고 할게요. 봐요. 델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봐요.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 형태가 되는 거여서 결론 좀 내려볼게요. 봐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우변의 두 개를 확인해서 좌변으로 넘어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변만 정확하게 다루면 되는데 우변이 지금 결론적으로 좀 헷갈리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왜 헷갈리는 형태가 돼버렸냐면 다시 정리해볼게요. W는 지금 어떻게 구하자고요? FS로 구해서 결론만 좀 한번 써볼게요. P 델타 V를 할 거죠. 맞아요? 델타 U는 어떻게 구할 거예요? 델타 U는 델타 T를 볼 건데 델타 T를 다이렉트로 못 보니까 누구를 거쳐가자? PV를 볼 건데 델타가 이번엔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를 안 해주면 연력학의 내용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적겠습니다. 봐요. 어차피 내가 보고 싶은 건 얘네들의 부호를 결정하는 문제죠. 맞아요? 그래서 델타라는 건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고 변화량 어떻게 구해요? 나중에서 처음 빼는 거죠. 그래서 W 같은 경우는 부피 변화량만 따지면 돼서 X축으로 갖고 내려와서 볼 건데 결론 한 번만 적을게요. 얘는 PV 그래프의 넓이가 돼요.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W는 PV에서 과정을 봐야 되는 녀석이에요. 과정을 본다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찍혀 있죠. 화살표가. 맞아요? 화살표가 이렇게 찍혀 있기 때문에 얘는 이 중간 과정을 다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넓이를 보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아래 면적을 보면서 진행 방향이 어느 쪽이니까? 오른쪽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얘가 외부에 일을 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고 봐요. 얘를 이제 얘기하면 좀 명확해지는데 이 델타 PV는 사실 생긴 걸로 지금 보면 델타부터 있고 PV부터 있고 다 비슷하잖아요. 얘는 근데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점과 점의 비교예요. 점과 점의 비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요. 지금 요 포인트는 부피도 작고 압력도 작은 거 맞아요? 왜냐면 부피는 여기에 있고 압력은 여기에 있잖아요. 맞아요? 요 포인트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부피도 크고 압력도 큰 거 맞아요? 그래서 얘는 중간 과정이 어떻게 생길지 관심 별로 없어요. 오로지 뭐만 본다? 점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다는 사실만 봐요. 그럼 부피도 커지고 압력도 커졌으니까 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한 번만 볼게요. 봐요. 그래프 하나만 더 갖고 올게요. 노란색 그래프 한 번만 봐요. 얘가 곡선으로 이동할 수도 있죠. 노란색 그래프처럼 될 수도 있어요. 노란색 그래프처럼 되면 뭐는 바뀌는 거예요? 과정은 바뀌는 거예요. W는 바뀌어요. 밑변은 바뀌는 겁니다. 왜요? 밑변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거보다 W 값은 어떻게 됐는데? 작아졌는데 얘는 뭐만 비교한다? 점과 점의 비교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이 바뀐 적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델타 U는 어떨 거다? 똑같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정리할게요. 빨간색 그래프의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쓰면 우선 W 어떻게 될 거다? 부피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그냥 X축만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얘 플러스예요. 델타 U 어떻게 돼요? PV 곧 봐야 되죠. 근데 압력도 작고 부피도 작았네요. 맞아요? 압력도 크고 부피도 컸네요. 맞아요? 그러면 얘도 플러스예요. 그럼 우변이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겠네요. 이게 빨간 그래프예요. 노란 그래프 한번 할게요. 노란 그래프에서도 지금 부피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얘도 그냥 똑같이 플러스예요. 플러스입니다. 델타 U는요? 점과 점의 비교니까 어차피 요 점에서 요 점 가는 거 똑같이 플러스죠? 맞아요? 그래서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예요. 근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얘네들을 지금 부호만 비교하는 이유는 뭐다? 단위 환산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위 환산과 관계없이 누구끼리는 비교 가능해야 된다. Q는 Q끼리, 델타 U는 델타 U끼리, W는 W끼리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W랑 델타 U의 크기 비교를 해서 Q의 크기를 비교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봐요 다시. W는 아까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과정을 다 뜯어봐야 돼요. 그래서 넓이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넓이는 지금 누가 더 커요? 노란색, 빨간색 중에? 빨간색이 더 커요. 근데 델타 U는 어떻게 돼요? 뭐의 비교니까? 점과 점의 비교니까. 과정 상관 있다 없다? 과정 상관없어요. 빨간색으로 갔든 노란색으로 갔든 상관없습니다. 난 뭐만 볼 거다?
점과 점의 비교. 그럼 얘네들은 같은 거예요. 그럼 W는 빨간색이 끄고 델타 U는 같으니까 Q는 다시 누가 큰 거예요? 빨간색이 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연력학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주구장창 이것만 계속 할 거예요. 주구장창 이것만 할 건데 이걸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얘를 먼저 완성시키는 거고 두 번째 과정은 얘는 이제 과정을 다 보겠다는 거. 얘는 점과 점의 비교라는 이 두 가지 말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도까지만 되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싹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카르노 기관 한 번만 보여주고 연력학을 마무리 해볼게요. 카르노 기관은 이제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을 카르노 기관이라고 얘기해요. 부피 압력 그래프고 지금 점선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등온선이라는 녀석이에요. 등온선. 온도가 일정한 선인데 왜 저렇게 나오는 거냐면 T는 뭐에 비례하니까? PV 곱에 비례하니까 P가 누구예요? Y축이네요. V가 누구예요? X축이네요. XY 곱이 T인 거네요. 맞아요? 그럼 무슨 그래프예요? Y는 X분의 T 그래프 맞아요?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온도선 T1, 온도선 T2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T1, T2라고 얘기하게 되면 T1, T2에서 크기 비교가 가능해야 돼요. T1, T2에서 크기 비교가 좀 가능해야 되는데 T1, T2는 지금 둘 다 곡선이니까 크기 비교가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로 다시 와요. 누구랑 누구의 곱을 보자? PV 곱을 보자. 그래서 얘 아까 어떻게 했어요? 압력도 작고 부피도 작으니까 본 거죠. 압력도 크고 부피도 크니까 비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지금 곡선이어서 좀 비교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그냥 부피선 하나 잡아요. 압력선 하나 잡아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선 하나 잡으면 얘도 등온선 위에 한 점이고 얘도 등온선 위에 한 점이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은 부피는 같은데 압력이 누가 훨씬 더 커요? T1의 압력이 훨씬 더 크네요? 그럼 T1이 더 고온인 거예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할 거예요. 그래프에서. 그래서 T1, T2 중에 T1이 더 고온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고 카르노 기관의 과정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등온 팽창하래요. 등온 팽창이라는 건 온도가 일정한 상태로 팽창하겠다 이런 얘기여서 등온선 위에서 하나 잡아서 여기서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팽창을 쭉 해서 오면 됩니다. 등온선 위에서 팽창을 쭉 해서 오면 돼요. 그래서 시작점을 A, 끝나는 점을 B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A, B 등온 팽창 이렇게 쭉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단열 팽창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단열 팽창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단열 팽창만 과정 한번 좀 보고 얘기할게요. 봐요. 여기 이제 A에서 B가 B에서 C인데 왜 단열 팽창만 한번 과정을 좀 보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했던 Q는 델타 U 플러스 W랑은 결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Q는 델타 U 플러스 W는 어떤 과정이라고 했어요? 어떤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봐야 돼요. 원래는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로 가는 케이스예요. 맞아요? Q가 원인을 제공을 해서 이제 델타 U 플러스 W의 결과로 가는 건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현상을 보는 거죠. 맞아요? 결론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변의 두 개를 찾아서 좌변을 도출하는 과정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래 보는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봐요. 왜 얘는 처음부터 보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 앞에 붙어 있는 단열이라는 말이 뭐예요? 열 출입을 차단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벌써 다이렉트로 해줬기 때문에 Q에 대한 얘기를 다이렉트로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Q를 뭐라고 적어놓고 먼저 0이라고 적어놓고 보면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팽창이네요. 부피가 팽창하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W에 대한 얘기죠. 그럼 W가 어떻게 됐어야 되는 거고 플러스가 됐어야 되는 거고
좌변 우변 합이 0이 나오려면 당연하게도 누가? 델타 U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과정. 그럼 이건 무슨 과정이에요? 한 번만 문장을 적어볼게요. 열 출입 없이 누구는 하강하고 온도는 하강하고 부피는 팽창합니다. 이렇게 쓰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에서 올라가서 다시 보면 열 출입 없이 온도 하강하려면 온도는 누가 높은 선이었고 T2가 더 낮은 선이니까 어디서 출발해서? T1에서 출발해서 T2로 끝나면서 부피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 팽창하길 바라는.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이런 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C가 될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고. 세 번째 과정은 누가 오냐면 이제 등온 수축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C에서 뒤로 빠져나가면서 오게 되는 건데 등온 수축이니까 온도선 타고 가면서 수축하는 과정이어서 크게 생각할 거 없어서 바로 할게요. 등온 수축 과정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 거고 마지막이 다시 단열 수축이 와요. 단열 수축이 옵니다. 단열 수축이 와요. 그래서 단열 수축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거 다시 한번 해보죠. 단열이니까 누가 0? Q가 0이고 수축이니까 W가 마이너스. 그럼 당연하게도 누가? 델타 U가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어떤 과정일 거다? 그냥 말로만 할게요. 열 출입 없이 온도는 상승하고 부피는 수축하는 거. 인데 어차피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T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 천천히 해요. 어차피 끊어졌으니까 이제 아닌 척하면 되죠? 이제 제가 아닌 척하면 된다 해서 사실 알 수 없게 됐죠?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카르노 기관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카르노 기관 이제 A, B, C, D, DA가 이렇게 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이클을 도는 게 연력학 과정이라고 얘기할 거고 나머지도 한번 완성시켜 볼게요. 우선은 등온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온도 변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가 0인 거예요. 델타 U가 0인 거고 팽창했으니까 누가 플러스? W가 플러스. 그러면 0풀이니까 Q가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나오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고 등온 수축이니까 마찬가지 델타 U가 0이 나오면서 부피는 어떻게 됐어야 돼? 수축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봐주셨으면 좋겠는 건 이제 풀마 다 채웠죠? 풀마 다 채운 다음에 뭐 해달라고요? Q는 Q끼리 델타는 델타끼리 크기 비교를 좀 해달라고요. 그래서 먼저 봤으면 좋겠는 거는 누가 좀 눈에 먼저 보이셨으면 좋겠냐면 얘가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 얘를 먼저 동그라미 쳤냐면 아까 얘기했죠. 델타 U는 누구라고? 점과 점의 비교라 그랬죠. 그럼 봐요. 어차피 시작점 어디에서 시작해서? A에서 시작해서 B, C, D, A, D 해서 A로 다시 끝나버리죠. 그럼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이 값이 반드시 얼마가 나왔어야 된다. 점과 점의 비교니까. 반드시 0이 나왔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지금 풀마 몇 개씩밖에 없고 한 개씩밖에 없고 그럼 당연하게도 얘랑 얘는 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프 보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델타는 어차피 뭘 봐야 돼요? 온도 변화 봐야 되는 거 맞아요? 이거 어디서 어디로 가요? T1에서 T2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얘 지금 어디서 가요? T2에서 T1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중간 과정 상관없다고요. 델타는 무조건 뭐만 할 거니까 점과 점의 비교만 할 거니까 반드시 이렇게 두 개는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정보 또 찾을 수 있죠. 잘 봐요. 이거 조금 이제 어려운 관계인데 이렇게 두 개가 같네요. 맞아요? 근데 누가 다시 같아져요? 이렇게 두 개 0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도 같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렇게 두 개도 같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는 이런 관계도 계속 이제 조립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이제 여기서 크기 비율 물어본다든지 몇 배인지 물어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전체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이제 연력학 2법칙 집어넣으면서 뭐 이제 연료율 구하고 하는 과정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연력학 2법칙까지 다루진 않았으니까 이렇게까지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연력학 1법칙에서 사용해야 되는 대표적인 풀이 좀 먼저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로 상대성 이동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이랑 상대성 이론은 뭐라고 많이 얘기 드리냐면 문제풀이가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서 좀 연습을 좀 충분히 하시면 연력학 상대성 이론 파트는 100점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100점 무조건 받을 수 있어서 같이 자꾸 연습만 좀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생각하다 보면 좀 틀려요. 이제 왜냐면 이게 아까 생긴 게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얘는 P 델타 V로 생겼고 결론적으로는 얘는 이제 델타 PV로 생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괄호 있고 없고도 중요해요. 괄호 있고 없고도 중요해서 저 내용 이제 자꾸 연습하다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서 그 연습하시는 건 문제 자꾸 풀어오셔서 질문하시면 해결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연력학이었고 상대성 이론 좀 볼게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이제 시작은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루가 24시간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도 24시간을 살고 나도 24시간을 사는데 다만 그 사람들의 24시간의 가치가 더 높은 것 뿐이죠.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세상을 사는데 절대적인 믿음이 요거였어요. 절대적인.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거. 이거 절대 안 바뀐다라는 게 이제 절대적인 믿음이었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요 시공간조차도 상대적이라는 얘기. 상대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상대성 이론입니다. 근데 뭐가 붙어 있어요? 특수가 붙어 있네요. 특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라는 겁니다. 조건부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 과정들 다 통틀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인슈타인이 막말로 이제 시공간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을 다짜고짜 시공간이 상대적이라고 개념을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좀 일반적인 이해를 시키기 전에 조건부의 해석을 좀 시켰던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결과적으로 이 시공간의 상대성이에요. 상대성이에요. 그래서 시공간의 상대성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과정을 좀 볼 겁니다. 마이클슨 몰리 얘기부터 좀 할게요.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작 자체는 좀 뜬금없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마이클슨이랑 몰리라는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파동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파동은 3단원인데 파동은 반드시 누가 동반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했었냐면 매질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이거 이제 매개 물질이라는 표현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그 SF 영화에서 그런 얘기하죠. 우주에서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주에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굉장히 조용한 전쟁일 거예요. 왜냐면 우주에는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소리 전달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막말로 내가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모르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닿기 전까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소리라는 파동은 대표적으로 매질을 뭘 쓴다? 공기를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또 파도는 어때요? 물에서는 파도가 진행하죠. 근데 어디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더 이상 진동을 안 해요. 육지로 들어오면 더 이상 진행을 안 하죠. 그래서 너는 물이 너를 매개해주는 녀석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의 생각은 반드시 파동에는 매개해주는 물질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대표적인 녀석이 누구였냐면 빛이었어요. 그래서 빛을 매개해주는 물질을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에테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이걸 이제 증명하고 싶었던 상황이에요. 에테르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클슨이랑 몰리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요 에테르를 증명하는 실험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험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강이 있을 때 강이 아래쪽으로 흐른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아래로 흐릅니다. 아래로 흘러요. 그럼 이 상황에서 배를 강을 거슬러 오르게 배를 띄웠을 수도 있죠. 강을 거슬러 오르게 배를 띄웠을 수도 있습니다. 강을 타고 내려오게 배를 띄웠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강을 거슬러 오를 때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이때 느려지는 거예요. 강을 타고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 상태에 따라서 배의 속력이 달라지는 걸 보고서는 딱 요 관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강이 배를 매개해주는 물질이고 그 위에서 움직이는 배가 영향을 받으니
누구도 상황이 똑같을 거다. 에테르에 따라서도 빛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실험을 기획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험 자체는 복잡하지는 않고 여기다가 이제 레이저를 설치해요. 광원을 설치합니다. 광원을 설치해서 레이저를 쏴요. 레이저를 쏴줍니다. 레이저를 쏴주는데 어디다가 쏘냐면 45도로 기울어진 반투명 거울에다 쏴요. 반투명 거울에다 이렇게 쏩니다. 반투명 거울에다 쏴요. 그럼 반투명이니까 어떻게 돼요? 반은 통과하고 반은 반사하겠네요. 그래서 통과한 파트가 있어요. 통과한 파트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반사한 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반사한 파트가 있어요. 반사한 파트. 그래서 둘 다 진행한 다음에 여기다 거울을 다시 설치해서 이 빛을 돌아오도록 노란색 빛도 다시 돌아와서 반사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이렇게 기획했던 걸 색깔 좀 바꿀 때 좀 잘한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 궤도랑 노란색 궤도로 두 개로 비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통 범위는 신경 안 쓸 거예요. 이 하얀색이랑 두 개가 이제 같이 진행하는 영역은 신경 안 쓸 거고 어디만 볼 거냐면 이 노란색 혼자 진행하는 왔다 갔다 한 영역과 이 주황색, 빨간색 이 왔다 갔다 한 영역만 보면 어떻게 나눈 거냐면 X축으로 한번 Y축으로 한번 나눈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눴냐? 강물은 내가 알잖아요. 지금 위 아니면 아래로 흐른다는 거. Y축에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도 Y축에서 띄웠던 거죠.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내가 에테르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니까 실험 자체를 축을 몇 개로 쪼갠 거예요? 두 개로 쪼갠 거예요. X축으로 한번 쪼개고 Y축으로 한번 쪼개서 에테르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영향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기획하고 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기 검출기를 놔둬서 검출기 도달 시간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거슬러 올라가면 배가 느리게 갈 거니까 한참 걸렸을 거고 타고 내려오면 빨리 내려오니까 순식간에 올 거니까 얘네가 이 강을 갈 때 걸린 시간에 올 때 걸린 시간 측정하면 강의 이동 방향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검출기 도달 시간을 확인하면 에테르를 이제 증명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이걸 이제 관찰을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항상 동시에 도달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시간차가 생겼어야 에테르가 있다고 할 텐데 시간차가 지금 있다 없다? 시간차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차가 없다는 건 에테르 지금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말컬슨이랑 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에테르를 어떻다는 걸 증명했다? 에테르가 없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빛의 매개 물질을 가정했던 거예요. 에테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는 공기 통해서 전달되죠. 네, 파도는 물 통해서 전달되는 것처럼 빛은 에테르 통해서 전달되지 않을까라고 가정해놨던 거고 이 에테르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빛의 매개 물질에다 이름을 네네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 가정했던 겁니다. 이름을. 네, 제가 질문했어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저기까지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범부의 생각이었던 거고 아인슈타인은 이제 다르게 생각했던 거예요. 천재니까. 저걸 이제 보고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하나 하게 되는데 이 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망가지기 시작해요. 아인슈타인이 저걸 이제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에테르가 없다는 거 맞죠? 맞는데 이거 왜 계속 동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X축으로 쏘던 Y축으로 쏘던 빛의 속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이 저걸 보고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광속불변의 원리라는 걸 광속불변의 원리라는 걸 발표해버려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뭐다? 빛의 속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겁니다. 왜요? 이 실험 지금 과정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X축으로 쏘던 Y축으로 쏘던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이제 광속불변의 원리는
빛의 속력 이제 C라고 얘기를 할 거고 상수값으로 취급할 건데 크기 한 번만 볼게요. 안 외워도 돼요. 이제 3.0 곱하기 10의 8승 m/s의 속도로 이제 움직이는 녀석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광속불변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빛의 속력이 최고 속력이기도 합니다. 최고 속력이기도 해요. 최고 속력이기도 해서 저걸 이제 딱 발표해요. 저걸 발표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얘기 좀 해볼게요. 원래 일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할게요. 버스가 있어요. 버스가 이제 달리고 있었는데 뭐 10m/s로 달리고 버스가 달리고 있었는데 버스 안에서 철없는 아이가 공놀이를 합니다. A라고 이렇게 공놀이를 해요. 그래서 안에 있는 A가 공을 5m/s의 속도로 던졌대요. A가 5m/s 속도로 던졌습니다. 그럼 이제 A가 인지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도 똑같죠? 지구 실제로 움직이죠.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똑같아요. 버스도. 버스가 크기가 작아서 바깥 풍경이 보여서 그렇지 버스가 엄청나게 크다면 우린 실제로 버스 안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 있는 A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그냥 공의 속도만 보여요. 그래서 공이 그냥 얼마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생각하고 5m/s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하고 1초 뒤에 공이 이 뒷바퀴에서 출발해서 앞바퀴에 도착하는 걸로 A가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걸 1초에 5m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게 이제 A가 본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밖에 있는 B가 봤어요. 밖에 있는 B가 보면 밖에 있는 B는 이미 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버스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B가 봤을 때는 버스에 가만히만 있어도 어때요? 얼마의 속도가 이미 있는 거예요? 10의 속도가 이미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A가 공한테 얼마의 속도를 더 얹어줘 버리니까 5의 속도를 더 얹어줘 버리니까 B가 봤을 때는 얼마의 속도로 공이 보이는 거예요? 15m/s로 공이 보이는 거죠. 그럼 똑같아요. A가 봤을 때 1초 만에 앞바퀴에 도달하는 것처럼 B가 봤을 때도 우선 출발은 뒷바퀴에서 했어요. 뒷바퀴에서 했는데 그 사이에 버스가 어떻게 해버렸고 앞으로 이동해버렸고 그 앞으로 이동했을 때 앞바퀴가 어디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B가 보는 공이 날아가는 1초 동안의 거리는 똑같이 1초에 15m 이동한 걸로 보겠죠.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안에서 벌어지는 일과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이 일치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1초로 똑같이 더 먼 거리를 이렇게 보게 된다. 이게 일상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다고요? 광속 불변의 원리를 발표했다고요. 누구로 볼 거냐면 빛의 속력으로 볼 거예요. 상황을 딱 하나만 바꿀 거예요. 레이저로만 바꿀 겁니다. A가 이번에는 똑같이 달리는 차에서 레이저를 쏴요. 이번엔 뒷바퀴에서 이렇게 레이저를 쏩니다. 레이저를 쏴요. 그럼 레이저의 속도는 얼마여야 된다고요? C여야 된다고요. 3.0 곱하기 10의 8cm/s는 C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찰나지만 어쨌든 빛도 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이 쭉 날아가서 여기에 도착하는 걸로 보였어요. 여기 도착하는 걸로 보였어요. 이거는 이제 1초라고 얘기한 거니까 T초라고 해볼게요. T초 동안 이렇게 날아간 걸로 보였습니다. 그럼 밖에 있는 B는 어때요? 밖에 있는 B는 버스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잠깐 갔다 오세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조금 어지러워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중에 좀 봐와야 될 게 많을 거예요. 좀 아시겠죠? 아까 카톡 보내줬는데 봤어요? 둘 다 카톡 보냈는데. 네. 아, 보내줬군요. 이주환 학생이네. 맞죠?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봤어요? 다 봤어요? 아, 두 개 다 봤어요? 연력학이랑? 그래서 나머지 학생 다 중간고죠. 그 연력학이랑 상대성 이론 할만해요. 전기까지는 할만하고, 뒤에 전기 파트랑 연력학 파트를 좀 이제 괴랄하게 내면 어렵게 낼 방법이 있긴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WNFS 그냥 그림만 한번 보여주면, 연력학 문제를 동력학으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스프링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스프링 하나 넣어주면 되고, 혹은 이제 피스톤을 압축시킬 때 여기다가 돌멩이 하나 얹어놓고 돌멩이 질량 주면 돌멩이가 만든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뭐 그런 과정들 보면 돼서, 그래서 이제 연력학은 어렵게 만들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해야 되는 게 Q는 델타 플러스 W만 보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 볼 겁니다. 이거 한번 마저 해볼게요. 보시죠. 그럼 밖에 있는 B는 이제 버스가 움직인다 사실은 이미 인지하고 있죠. 이미 인지하고 있어서 A가 뒷바퀴에서 레이저 쏘는 거는 똑같이 처음에 봤을 거예요. 그래서 B가 봤을 때도 레이저는 이제 여기서 출발했을 겁니다. 여기서 출발하는데 공이랑 상황이 좀 다르죠. 왜냐면 공은 누구의 속도를 그대로 먹고 버스의 속도를 그대로 먹고 본인의 속도까지 해서 15m/s가 됐던 건데,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빛의 속력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이 빛의 속력이 여전히 C가 되는데 저 레이저가 출발해서 도착하는 거 굉장히 찰나이긴 하겠으나 어쨌든 잠깐이라도 버스가 움직이죠. 맞아요? 그래서 버스가 뭐 요만큼 갔다고 해보죠. 찰나이긴 하나 버스가 움직였을 겁니다. 그래서 버스가 요만큼 갔습니다. 그럼 B가 봤을 때는 어디에 도착하는 걸로 보여야 된다고요? 앞바퀴에 도착하는 걸로 보여야 되는 거니까, B가 봤을 때는 여기서 출발한 빛이 이만큼 진행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B가 봤을 때는 이건 T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뭔가 T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 걸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왜냐면 속력이 똑같은데 거리를 더 멀리 가려면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B가 측정한 이동거리가 잘못됐든지, 요게 잘못됐든지, B가 측정한 사건의 시간이 잘못됐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잘못됐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신있게 아인슈타인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아인슈타인 세계 천재였는데.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B의 오류는 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시간의 상대성이고, 미안해, 여기 공간의 상대성이고, 여기가 이제 시간의 상대성. 왜냐면 A, B가 느끼는 시간이 됐던 거리가 됐던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둘 다가 잘못된 케이스고, 그래서 이동거리도 다르게 느끼고, 그걸 상대성, 시간도 다르게 느낀다, 이걸 상대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이제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건데,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다른가? 두 개의 사람이 느끼는 시간이 저 T와 T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다른가가 궁금해지는 거고, 저걸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버스를 갖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우주선을 좀 갖고 와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우주선이 이제 V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우주선 안에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A가 이번에도 똑같이 레이저를 킬 건데 어떻게 킬 거냐면 위아래로 쏠 거예요. 위아래로 이렇게 쏠 겁니다. 위아래로 쏠 거여서
R에서 출발한 레이저가 위에 한번 튕기고 위에서 튕긴 레이저가 다시 아래로 와서 이렇게 튕기는 과정을 A가 봤다고 얘기해보죠. 밑에다 B 그림 하나 더 그릴 겁니다. 우선 A가 측정한 사건의 시간을 좀 볼게요. A가 측정한 사건의 시간은 어쨌든 빛의 속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뀔 거고 이 사이 거리를 L0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A가 봤을 때는 빛은 총 얼마를 이동하는 거예요? 갈 때 L0, 올 때 L0로 총 얼마? 2L0를 움직이는 거죠. 얼마의 속도로? C의 속도로. 이게 A가 측정한 사건의 시간이에요. 근데 B가 봤을 때는 어때요? 밖에 있는 B가 봤을 때는 누가 움직이고? 우주선이 움직이게 되고 우주선이 처음 출발할 때는 여기서 바닥에서 레이저를 켰을지언정 레이저가 이동하는 동안 우주선이 어디까지 와버려요? 옆에까지 와버리겠죠? 그럼 B가 봤을 때는 레이저는 어떻게 이동한 걸로 보이고 이렇게 이동한 걸로 보이겠네요. 윗면 유리에 닿을 때까지. 두 번째 튕긴 다음엔 어떻게 돼요?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동안 우주선이 이동해서 이 바닥에 다시 이렇게 튕기는 걸로 보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럼 딱 봐도 지금 길이 자체가 누가 훨씬 더 긴 거예요? B가 보는 상황이 훨씬 더 긴 거죠. 이게 이제 L이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측정한 사건의 시간은 뭐는 똑같아야 되는데? 빛의 속력은 똑같아야 되는데 가야 되는 거리가 얼마니까? 갈 때 L, 올 때 L로 2L이니까 C분의 2L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확연히 딱 봐도 누가 훨씬 더 긴 시간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같은 사건에서. B가 훨씬 더 긴 시간을 느끼는 거죠. 왜냐면 지금 A가 봤을 때는 빛의 속력으로 요거를 왕복하는 사건이라면 B가 봤을 때는 훨씬 더 긴 거리를 왕복하는 사건이니까 당연히 압도적으로 누가 느끼는 사건의 시간이 훨씬 길 거다. B가 느끼는 사건의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 거라는 겁니다. 요걸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A, B가 지금 느끼는 사건의 시간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시간의 상대성이 지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요 A의 시간을 T0, B의 시간을 T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몇 배나 더 느리게 느끼는데를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이제 피타고라스를 한 번만 좀 쓸 겁니다. 그래서 요 거리가 이제 L0가 될 거고 L0가 될 거고 요 밑변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밑변은 이렇게 우주선이 쭉 여기까지 진행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주선의 속도는 얼마고? V고 B가 느끼는 사건의 시간은 T니까 요 길이가 VT가 됩니다. VT가 돼요. 그럼 그거에 얼마밖에 안 되니까? 절반밖에 안 되니까 여기가 2분의 VT가 될 거고 피타고라스 쓰면 어떻게 쓰면 돼요? L제곱은 L0 제곱에 플러스 2분의 VT 괄호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니까? 시간과 시간의 차이지 길이의 차이가 아니죠. 그래서 시간의 차이를 다시 보기 위해서 T0 여기서 L0 빼고 다 넘기면 L0는 넘길게요. 2분의 CT0가 될 거고 여기서도 넘기면 L은 2분의 CT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다시 넣어주면 이 위에다가 넣어주면 마무리가 될 거고 써보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서 2 다 지워버리고 어차피 다 공통이니까 2 다 지워버리고 써보면 t는 t끼리 묶을게요.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의 괄호에 t제곱. 이 t 옆으로 넘긴 겁니다. t끼리 묶으려면 이렇게 되겠죠. c제곱 t0 제곱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궁금한 게 뭐니까 t가
T0의 몇 배인지가 궁금한 거니까 T 빼고 다 정리해서 요 옆에다 좀 쓸게요. T제곱 빼고 다 남겨서 정리해주면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에 C제곱에 T0제곱인데 그리고 위아래 다 C제곱씩 나눌 겁니다. 위아래 다 C제곱씩 나누면 어차피 1이겠죠? 위아래 어차피 다 C제곱씩 나누면 1이어서 계산해보면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 1 T0제곱이 돼서 양변에 루트 씌워서 마무리하면 최종적으로 T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던 얘가 이제 몇 배나 차이가 나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 녀석. 이걸 이제 로렌츠 인자라고 할 거고. 노란색 동그라미만큼 위아래 사건의 시간이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또 이제 아까 연력학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렇게 오게 되면 사실 되게 어려워 보여요. 내용이 되게 어려워지는데 실제로 로렌츠 인자 사용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로렌츠 인자 사용하는 상황은 거의 없고 여기서 내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지금 A, B의 시간 중에서 누가 느끼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 B가 느끼는 사건의 시간이 훨씬 더 길다. 그래서 여기서 저 상황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문제 대부분 이걸로 풀 겁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요걸로 80% 이상을 풀 겁니다. 아까 연력학에서 Q는 델타 U 플러스 W만 주구장창 쓸 거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렇게 3개만 주구장창 쓸 거거든요. 근데 저 3개가 이제 무슨 내용인지 어떤 내용을 봐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먼저 봐야 되는 건 이 표현을 한번 보죠. 지연 수축 증가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 비교 대상을 고유값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고유값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풀이라서 좀 중요해요. 잘 봐야 될 겁니다. 고유값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고유값은 정지한 걸로 보이는지로 찾을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보이는가가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력학에서 한 번도 다뤄본 적 없는 표현이어서 좀 헷갈리는 건데 정지한 걸로 보이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봐요. A랑 B가 지금 보는 사건은 뭐예요? 레이저가 요 사이를 왕복하는 사건이죠. 맞아요? 그럼 사실 이 사건이 이제 정지해 있는지는 말이 되게 어려워서 여기 이 사건이 정지해 있는 거울로 볼 거예요. 왜냐면 이제 거울에서 왕복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봐요. A가 봤을 때 거울은 어떤 걸로 보여요? 움직여요? 정지해 있어요? 정지해 있겠죠. 왜냐면 같은 우주선 안에 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A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은 정지해 있는 사건이에요. 정지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A가 느끼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요게 이제 고유 시간이에요. 고유 시간입니다. 고유 시간이에요. 선생님 얼마 전에 친구가 제주도 살아서 친구가 제주도에서 수원으로 놀러 왔었는데 비행기가 연착돼서 지연됐거든요. 그럼 지연됐다는 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더 먼저 오겠다는 거예요?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봐요. 시간 지연이라고 했죠? 그러면 A가 느끼는 시간보다 B 봐요. B가 봤을 때는 거울이 어떻게 하는 걸로 보여요? 우주선과 함께 운동하는 걸로 보이는 거 맞아요? 그럼 운동하는 녀석은 어떻게 보여야 된다고요? 지연되는 걸로 보여야 돼요. 그럼 여기가 지연 시간이어야 돼요. 시간이 더 어떻게 걸렸어야 된다? 오래 걸렸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B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길이 수축 한번 보겠습니다. 뭘 볼 거냐면 A가 보는 우주선의 진행 거리를 좀 볼 거예요. 그리고
B가 본 우주선의 진행거리를 볼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볼 건데 봐요. A가 본 우주선의 진행거리 어려울 거 없어요. 왜요? A가 봤을 때 우주선 속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차피 V인 건 똑같습니다. B가 봐도 V인 건 똑같아요. 다만 둘은 사건의 시간을 어떻게 느껴요? A는 얼마로 느끼고 T0로 느끼고 B는 T로 느끼겠네요? 그럼 당연히 거리값도 누가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B가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거죠. 왜냐면 B가 더 오랫동안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길이는 뭐래요? 수축이라네요. 그럼 지금 누가 기준이 됐어야지 수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가 고유 길이여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뜬금없이 L0가 돼버려요. 잘 봐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좀 혼란스러운데 시간은 지금 기준이 누가 기준이었어요? A가 기준이었죠. A가 그래서 T0를 쓰고 A가 고유 시간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껏 A한테 VT0로 넘어왔는데 길이 값은 지금 누가 고유 길이 값이래요? B가 보는 게 고유 길이 값이네요. 그럼 A가 보는 길이 값은 무슨 길이여야 되고? 수축 길이여야 되고. 이게 L인 거네요. 그러니까 언제는 A가 제로고 언제는 B가 제로니까 이게 조금 혼란스러워서 이걸 잡아야 돼요.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고유값? 정지한 걸로 보이는가라고 했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는 기준을 누구로 잡았냐면 거울로 잡았죠. 맞아요? 왜냐면 거울에서 튕기는 사건이니까 거울 기준으로 보자고 했어요. 여기서는 잘 모르겠으면 이 진행거리 갖고 와요. 우리 100m 달리기를 할 거면 뛰는 사람이 거리를 측정해야 돼요? 앉아있던 사람이 거리를 측정해야 돼요? 앉아있는 사람이 측정해야겠죠? 뛰는 사람 정신없는데. 맞아요? 요걸 100m 트랙이라고 해요. 운동장에 100m 트랙을 놔두는 겁니다. 100m 트랙을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 트랙은 누가 봤을 때 정지한 걸로 보여요? 앉아있어야 돼요? 뛰어다녀야 돼요? 앉아있는 사람이 운동장에서 운동장과 함께 정지해 있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달리는 차 안에서 보면 저 운동장 트랙이 어떻게 하는 걸로 보여요?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거 맞아요? 바깥 풍경이랑 함께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정지고 얘가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한 녀석이 뭘로 오는 거고 고유값으로 오는 거고 운동하는 녀석이 수축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정지해 있는가가 아니에요. 정지한 걸로 보이는가가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유값은 저렇게 찾을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A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와 B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가 있다고 해보죠. 이번엔 트랙이 아니죠. 맞아요? 우주선의 길이를 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봤을 때 정지예요, 이거? 우주선 누가 봤을 때 정지해 있는 겁니까? 그렇죠. A가 우주선에 타 있으니까 A가 보는 우주선이 정지죠. 맞아요? 그래서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보려고 하는 대상이 뭐인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럼 B가 보는 우주선은 어떻게 해요? 움직이잖아요. 그럼 누가 고유 길이고? 이게 고유 길이. 얘가 수축 길이로 보여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80% 이상의 문제를 다 이걸로 풀 겁니다. 이걸로 풀 건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 하나 얘기할게요. 물리에서는 제가 그런 주문을 되게 많이 해요. 제발 가르쳐준 대로 풀라라는 질문을 되게 자주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거는 그 이번 주에 영상 들어와야 되는 친구도 같이 들어야 돼요. 이게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처럼 예를 들면 뭐 생명이랑 지구과학처럼 암기 비중이 강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외워오면 점수가 나와요. 맞아요? 근데 물리는 철저하게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육과정 변차원을 좀 봐야 되는데 물리가 요거 앞에 교육과정에서는 수리적 능력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물리에서 뭘 했냐면 미적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학 1등급인 애들이 물리도 1등급이 나왔는데 교육과정이 2번 바뀌면서 지금 물리에서 미적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2차 방정식 합니까? 2차 방정식도 안 해요. 막말로 수학은요. 이거 지금 선생님 이거 제곱 나온 이거 2차 방 아니죠. 이거 지금 2차 방정식 아니잖아요. 결국은 루트 씌워갖고 t와 t0의 관계만 보는 거잖아요. 결국에 다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물리에서는
지금 수학적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1차 방정식만 다루고 있으니까 뭐만 요구하냐면 논리적 사고만 요구해요. 정확하게 생각해서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동력하기 힘든 이유가 이게 힘들어서 그래요. 왜냐면 과정이 되게 길잖아요. 기승전결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 기승전결을 다 완성시키기가 힘들어서 동력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럼 봐요. 왜 이제 시키는 대로 문제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쨌든 개념 설명한 게 저죠. 그러면 문제 풀이가 들어가는 방식도 제가 가르쳐드린 개념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서 문제를 풀다 보면 본인의 방법을 자꾸 고안해 오세요. 그렇게 되면 그 고안한 방식이 제 방식이랑 안 맞아떨어지면 사실 같이 수업하는 게 의미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게 어디서 가장 문제가 돼? 여기서 가장 문제가 돼. 잘 봐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절대 혼자 풀면 안 돼요. 혼자 풀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혼자 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잘 봐요. 토끼랑 거북이가 있어요. 누가 빨라요? 토끼가 빠르죠. 거북이가 느리죠. 그래서 토끼랑 거북이 달리기를 딱 한 다음에 서로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토끼가 뭐라 그러냐면 거북아 넌 진짜 느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토끼가 봤을 때 거북이 느린 것 같잖아요. 맞아요? 거북이는 토끼 보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저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논리죠. 근데 상대성 이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봐야 돼. 우주선에 타 있는 A가 바깥에 가만히 서 있는 B를 보면 어떻게 보여요? 실제로 정지했는지 안 중요하다고 했죠? 정지한 걸로 보이는지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달리는 차 안에서 운동장에 서 있는 친구를 보면 친구가 어떻게 해요? 뒤로 움직이는 거 맞아요? 그럼 얘 운동하네요? 그럼 A가 본 B는 시간이 어떻게 하는 걸로 보여요? 시간이 지연되네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A가 B를 보고 뭐라 그래요? 느리구나. 약속된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친구가 30분 늦게 지연돼서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B야.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B가 본 A 뭐라고 해요? 저 위에 설명대로라면 뭐라고 했어야 돼요? 빠르다고 얘기가 되죠. 네가 먼저 나온 거잖아요. 약속 장소에. 맞아요? 근데 봐요. B가 보는 A도 어떻게 해요? 우주선에 타 있으니까 어떤 걸로 보여요? 움직이는 걸로 보이네요. 맞아요? 여기선 잘 봐요. 이거랑 왜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지 봐야 돼요. 여기선 지금 어떻게 보는 거예요? A가 100m 트랙 보고 B가 100m 트랙 보고 하는 거죠. 관찰 대상이 같죠. 맞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운동하는 걸로 한 명은 정지하는 걸로 보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A가 보는 우주선, B가 보는 우주선일 때는 한 명은 정지, 한 명은 운동하는 걸로 보일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서로를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는 정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연되는 거예요. 그럼 B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저 위에 거잖아요. 토끼랑 거북이 얘기잖아요. 토끼랑 거북이 서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느리다 빠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상대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서로를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 서로를 답답해하는 상황이 나와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쌍둥이 역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애초에 특수상대성 이론은 문제가 뭐냐면 애초에 역설을 떠안고 있는 이론이에요. 왜냐면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기 전에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이해를 좀 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역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줬던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애초에 역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생각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자꾸 내가 혼자 생각하면 어디로 갈 거예요? 결론이. 저 위에 걸로 갈 거잖아요. 토끼랑 거북이 얘기로 자꾸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저 위에 걸로.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은 특히나 이제 혼자 풀지 마라, 가르쳐 준 대로 풀어라고 많이 얘기를 할 건데 대표적인 그 단원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딱 두 개 보여드렸는데, 연력학에서 Q는 델타 U 플러스 W 쓰는 거, 그리고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시간 제형 길이수축 질량 증가 쓰는 거, 이렇게 두 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특히 3명 학생들은 영상 좀 확인해서 오셔서 다음 주도 문제풀이 할 때 좀 같이 보시고 이렇게 내용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